중장님, 이건 병사들이 몰래 쓴 편지입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국방부의 압력, 차량 파손, 익명의 협박. 모두 그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이등병이 건넨 봉투 속엔 편지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았던 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군대를 바꿨고 몇 달 뒤 그 이등병은 군 인권센터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모두의 변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겠습니다. 꾹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37사단 보급중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군내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 부조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박도현 소령의 철권 통치 아래 병사들은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한 여성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행정지원 점검 요원이라고 소개했지만 박도현 소령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며 거만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누구 허가받고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라며 언성을 높이던 박소령의 얼굴은 그녀가 신분증을 꺼내 보인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중장 육군 참모총장 직속 특별감사단장 민서영.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민서영 중장은 25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해외파병, 국방부 정책기획실을 거쳐 별을 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온 이유는 현장의 실태를 위장 없이 직접 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부대의 민낯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유착관계, 유령장비 등록을 통한 예산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민 중장이 식당에서 병사들과 같은 식사를 해보니 밥은 설익고 국은 싱거웠으며 반찬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인당 8,000원으로 책정된 식비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나온 증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밤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면 벌점을 주고 휴가를 취소했어요 라는 병사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민 중장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조사 둘째 날 민 중장은 창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비 대장에는 전투복 2,000벌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는 500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500벌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장비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대장에 올려 예산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복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 중장의 질문에 행정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민 중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 중장은 단독으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배식을 받으며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밥은 설어있고 국은 싱거웠으며 반찬은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매일 나오는 식사입니까? 민 중장이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주방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중장님,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식비는 1인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방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오후에 민 중장이 박도현 소령의 사무실을 조사하려 했을 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박도현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미 행동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 중장은 37사단 보급중대 병사들의 생활관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사들의 침상은 좁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담요는 얇았고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배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병사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병사들 개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 중장의 말에 처음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절대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민 중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씩 병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밤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상병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식사는 항상 부족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장 이태성이 덧붙였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면 벌점을 주고 휴가를 취소했어요. 일병 최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선임들이 후임을 때리는 것을 간부들이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PX에서 파는 물건들도 일반 시중가보다 비쌌는데 선택권이 없었어요. 의무실에 가려고 해도 꾀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 중장은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민 중장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행정과장 하사를 마주쳤습니다. 중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인가요? 박소령 님이. 그분이 사단장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전 사단장과도 학연으로 얽혀 있어요. 민 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중장님,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맞서지 못했어요. 이 정보는 민 중장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왜 이 부대의 문제가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민 중장을 향한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협박 전화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민 중장,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이 들추고 있는 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충고입니다. 내일 감사를 중단하고 돌아가세요. 다음 날 아침 민 중장이 숙소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파손된 자신의 차량이었습니다. 모든 타이어가 찢겨 있었고 앞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차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나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민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별 3개 달기 전엔 우리 손 못 벗어난다. 이것은 내부 임무의 소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민 중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 중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민서영입니다. 민 중장,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 중장은 차분히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가 건드리고 있는 건 얕은 물이 아니야. 전화가 끊기고 민 중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부대 감사가 아닌 군 내부의 깊은 비리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차관이 직접 민 중장을 찾아왔습니다. 감사 중단 명령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민 중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부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민 중장이 담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민 중장. 결국 국방부 고위 인사까지 나서서 조사단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민 중장은 사실상 강제 전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관이 떠난 후 민 중장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강력했고 그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관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군 정신 그리고 명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물러나야 하는 걸까? 민 중장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 4시 민 중장은 짐을 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중장님,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중장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등병 장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민 중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중장님께 드리려고요. 장민호는 비닐봉지로 감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 중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장민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젖은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네. 그녀는 수건을 가져와 장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겠어요? 장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중장님이 오늘 떠나신다는 것을. 민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상부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장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 봉투 안에. 민 중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USB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비 횡령 증거와 병사 학대 증거입니다. 박소령님이 컴퓨터를 비우기 전에 제가 복사해둔 거예요. 장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민 중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가져온 거야?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병사들이 몰래 쓴 편지들입니다. 중장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민 중장은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중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침묵했을 겁니다. 단 하루라도 누군가 우릴 사람으로 대해준 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중장님.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편지들을 읽던 민 중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장면들. 25해 전 자신이 처음 특전사에 들어갔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던 날들. 그녀도 똑같은 침묵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장민호 이등병. 민 중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중장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너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장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중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민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 이 증거들을 준비해준 모든 병사들에게 전해줘. 나는 절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장민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계속 싸우실 건가요? 민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군이 침묵해서는 안 돼. 단 한 명의 증언이라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장민호는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민 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게. 장민호가 떠난 후 민 중장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USB에는 박도현 소령과 사업자 간의 대화 녹음,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부대 운영비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민 중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법무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보낼게. 분석해줘. 민 중장, 정말 이렇게 하겠어? 너의 경력이.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야. 전화를 끄는 민 중장은 창가에 서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 중장은 짐을 꾸렸지만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병사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신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 중장은 속삭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침묵이 깨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민 중장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중장님,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국방부 법무실의 정태영 중령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영 중령, 자료 검토했나요? 민 중장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 정도면 확실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검찰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 중장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의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예산 횡령,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상부의 개입까지 있었습니다. 민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검찰단장은 그녀의 말을 경청한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 중장, 이 사건은 심각하군요. 하지만 상부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공식 조사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민 중장은 일시적으로 보직 해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민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증언에 나선 병사들의 신변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조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 중장은 법무실과 함께 입수한 폭행 영상, 위조 서류, 유령 장비 입출금 내역, 익명 제보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특별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단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년 병장 조승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조승훈 병장, 진술을 시작해 주십시오. 검찰단장이 말했습니다. 조승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7사단 보급중대 병장 조승훈입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승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작년 9월 이등병 한 명이 물품 정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했습니다. 그날 박도현 소령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조승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소령님은 말했습니다. 때려서라도 조용히 만들어라. 원래 군대는 그런 곳이야. 전 그게 정상이 아니란 걸 민중장님 덕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승훈의 증언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전국 군부대의 뉴스로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조사단은 부대 전체 특별감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민 중장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민 중장은 마침내 박도현 소령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조사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민 중장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이요? 이 바닥에서 진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똑같은 군대고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민 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박도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도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습니까? 민 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군 문화에 대한 시각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몇 명이나 경력이 망가졌는지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경력이 망가진 건 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민 중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박도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네요. 축하합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소령님. 이건 시작입니다. 군이 변화하는 시작. 그날 밤 민 중장은 국방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모든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조승훈 병장이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요. 민 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조승훈 병장.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저희가 잘한 겁니까? 그럼 너희는 역사를 바꾼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전화를 끊고 민 중장은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37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민서영 중장은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민 중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도현 소령을 비롯한 관련자 14명에 대해 불명예 전역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루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장님, 이번 사건이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민 중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군인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 기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 중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소, 민 중장. 장관이 말했습니다. 민 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민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국방개혁위원회 자문으로 임명하겠소. 민 중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장관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 중장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국방개혁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기 전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 외곽의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군 생활 중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어서 오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이등병 장민호입니다. 면회가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3층 303호실입니다. 민 중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3호실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장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장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민 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편하게 누워있어요. 민 중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몸은 좀 어때? 장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민 중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중장님, 뉴스 봤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민 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 중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호, 이젠 군이 너희를 사람으로 보게 될 거야. 그 약속 지킬게. 장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 중장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와 동료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메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달에는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니 받아줬으면 해. 장민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꼭 간직하겠습니다, 중장님. 민 중장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곧 새 임무가 시작되거든.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야.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전체를 바꾸는 일을 시작할 거야.
장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민 중장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제대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장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 인권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장님처럼요. 민 중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같이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른 민 중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 중장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를 달리며 민 중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듯이 별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영 중장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민 중장이 이끄는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는 전국 모든 부대에 새로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되었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 중장은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이는 이등병 장민호였습니다. 중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사히 제대하여 현재 한국군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던 민 중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험난한 길을 걷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변화의 기록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